배럴은 2010년에 설립돼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포츠 의류, 캐주얼 의류 및 스포츠 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래쉬가드, 보드 쇼츠, 원피스 및 비키니 등의 고기능성 워터 스포츠 의류 및 용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래쉬가드와 애슬레저 웨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쉬가드는 워터 스포츠 의류로 대표되는 실내외 수영복이고요. 애슬레저 웨어는 요가, 피트니스 의류, 그리고 회사는 워터 스포츠 웨어 부문에서 국내 최상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15억 원, 영업 손실 77억 원, 당기 순손실 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4% 감소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공시가 두 건이 있었는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과 분기보고서 실적 제출을 했는데 먼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서는요, 제넨 벤처스 현재 이전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가 제넨 벤처스인데 양수인은 더 네이처 홀딩스에게 한 주당 17,000원에 223만 6,342주를 매각하는 겁니다. 전체 양수도 대금가액은요 380억 원이고 좀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총 양수도 금액 380억 원, 양도인은 제넨 벤처스가 보유한 지분 28.3%입니다. 대금 지급 일정입니다. 계약금 10%를 38억 원을 5월 16일에 좀 지급을 하고요. 잔금은 2022년도 7월 15일 342억 원의 잔금을 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 인도 후에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기타 사항입니다. 제넨 벤처스의 보유 주식 외에 제넨 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매수 포지션 권리 주식 76만 3,648주도 본 계약에 포함되어 매매 계약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은 상기 일정과 동일하다. 자, 이 기타 사항은 뭐냐면 제넨 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콜옵션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이 중에 76만 3천주에 대해서는 제넨 벤처스의 이 양수도 별도로 본 계약에 포함돼서 이 거래가 좀 진행될 것이고 계약일과 잔금 예정일은 동일정과 좀 동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계약일자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조건서의 체결일이다. 상기 변경의 예정일은 최대 주주의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 완료일이고 대금 지급일의 변경 예정일자는 계약 진행 예상 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자,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깁니다. 네네. 최대 주주 주식 양수도 지급 대금은 잔금 완료일이 있고 이후에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기 양수도 계약에 제넨 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이외에 주요 주주인 메리츠 현대투자파트너스의 소유 지분 76만 3,649주의 주식 양수도 그리고 제넨 벤처스와 메리츠 현대투자파트너스 간의 주주 계약 간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매수 포지션 콜옵션의 경우에 76만 3,648주의 양수도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주요 주주의 이 옵션 또는 지분까지 동일하게 좀 인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넨 벤처스의 지분이 28.3%인데 네. 전체 관계인 지분까지 모두 매수를 하게 되면 376만 3,639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와 지분 매각을 28.3%를 사는 거예요. 네네. 추가 지분을 취득하고 나서 이후에 최종 지분율은 47.7%가 된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 네이처홀딩스 포트폴리오에 이제 배럴이 추가가 된 상황인데요. 애슬레저 웨어 전문 기업인 배럴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거래 상대방의 이력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예정인 최대 주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더 네이처홀딩스는 이 코스닥 상장 법인입니다. 최근 실적이 매출액 3,703억을 좀 기록했고요. 회사 당기순이익은 583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외형 요건을 좀 탄탄하게 좀 갖고 있는 회사인데 흔히 알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NFL 의류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이외에 지프 그리고 굿이어 그다음에 이어왕 여행용 가방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여행 가방 제조업체까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이 회사가 사실상 이 스포츠웨어로 좀 부각되고 있는 이 배럴의 인수를 통해서 사업 시너지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로는 사실상 지금 배럴이 이 비패션 브랜드를 라이선스해서 의류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지금 MZ 세대들에게 좀 많은 인기가 네. 있었던 이제 브랜드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력 패션 사업 이외의 스포츠 관련된 사업 부분을 어떤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로 좀 새롭게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지금 이 배럴이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 래쉬가드가 주력 상품입니다. 네. 실내 또는 실외에서 착용될 수 있는 전신을 좀 덮을 수 있는 어떤 수영복이고요. 이게 지금 애슬레저 이 웨어라고 불리우는 요가복 그리고 이 헬스복이죠. 피트니스 웨어까지 좀 보유하고 있는데 매출 포지션 부분에서는 지금 워터 스포츠 부분이 82.8% 그리고 애슬레저 부분이 17.2%. 이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한다면 지금 현재 더 네이처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업에 다른 스포츠웨어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산입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웨어의 포트폴리오 편입으로 사업적인 시너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예측해 주셨는데 그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럴이 좀 그동안 적자를 지속해 왔거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그럼 더 네이처홀딩스가 이 적자를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감사보고서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매출액 215억 그리고 영업 손실은 77억 단기 순손실은 69억을 좀 기록했는데 하단 내용을 쭉 보면 지금 현재 자본 잠식은 없죠. 네네. 그런데 최근 2년간 이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인해서 법차손 손실률이 지금 전기 2020년도에는 18.8% 그리고 2021년도에는 22.3%를 좀 기록했다는 거죠. 물론 50% 요건을 좀 초과하진 않았습니다만 비교적 높은 손실을 좀 기록했습니다. 최근 4기년도의 영업손실 부분에서도 2018, 19, 20, 21년도거든요.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 62억 그리고 59억 원의 영업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한 업황의 어떤 부진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인데 네네. 오늘 분기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번 1분기 실적도 좀 어땠는지 내용 살펴볼게요. 네. 회사 1분기 보고서 어제 좀 제출을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가 21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이 소폭 좀 증가한 29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손실의 금액이 2021년도에 22억을 좀 기록했는데 오히려 이번 1분기에는 영업손실을 28억 원 기록하면서 한 6억 정도의 어떤 손실액이 좀 증가됐고요. 분기 손익의 경우에도 지금 17억의 분기 손익에서 24억 원의 분기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2022년도에도 손실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네네.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 회사 전체 매출 포지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라인업이 래시가드 그리고 보드셔츠, 워터 레깅스 등으로 불리는 우리 흔히 말하는 수영복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실내 수영복, 워터 스포츠의 액세서리 부분이 있고요. 애슬레저 부분은 요가 피트니스복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캐주얼 액세서리가 있고 애슬레저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선케어, 스킨케어 용품이 코스메틱 관련 부분이 있는데 전체 매출 포지션의 비율이 워터 스포츠 부분 82.7%, 애슬레저 부분이 17.2%. 지금 기조효과에서 어떤 증감 추이를 좀 보면 2020년도의 비중, 2021년도, 2022년도 1분기 비중을 좀 보면 전체 워터 스포츠의 비중은 소폭 좀 감소 효과가 좀 있고 애슬레저 부분은 오히려 좀 상승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터파크의 어떤 이용 제한 또는 이용 금지 네. 이후에 지금은 사실상 일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자유롭게 워터파크도 좀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직 1분기 기조효과에서는 뭐 이 워터파크에서 이 판매량을 좀 이게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요령은 좀 없지만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
5월, 6월 그리고 7월, 8월부터는 본격적인 이 워터 스포츠 관련된 매출 부분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요가복 같은 부분의 에슬레저 부분이 10.7%, 그다음에 13%, 17% 점진적으로 좀 증가 추세를 가져온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홈트라고 하죠. 네. 홈트라고 해서 집에서 이 운동하고, 요가복이나 네. 피트니스복 입고 많이 영상을 보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와 관련된 매출 부분의 신장 효과는 좀 있었지만 본격적인 워터 스포츠 관련된 매출 부분이 살아나려면 본격적인 성수기로 돌아야 되는 여름 시즌에는 즉 2분기 실적에는 오히려 수익성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여름이라는 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 에슬레저 시장의 그런 중장기적인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확장세를 좀 크게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요약재무제표를 지금 요약재무제표가 좀 안 나와 있는데 네네. 비교표에서 지금 2019년도치의 전망 실적을 좀 잠깐 보면 사업보고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에서의 전망치를 한번 보면 비교치가 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2019년도 코로나19 이전에는 58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죠.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238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185억 원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점진적인 에슬레저의 판매 호조는 2.9%, 10.7%, 13.6% 성장세를 반영해주고 있지만 지금 워터스포츠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된 대목이죠. 네. 즉 이번 성수기, 즉 2분기 기조 효과에서는 래시가드의 빠른 판매율을 좀 기반으로 한다면 수익성은 좀 빠르게 좀 제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선택되는 브랜드군이 유아부터 성인용까지 이게 아울러서 많은 선호도에 따라서 이 브랜드 가치는 좀 많이 인지도는 좀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매출 추정치를 전체 회복할지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이 가시화되는 2분기 내지 3분기에는 이러한 매출이 반영된 효과를 좀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2분기와 좀 3분기에는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주가를 보면 지금 22.5% 하락한 9,910원. 사실상 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주가의 흐름을 보면 네네. 지금 이 더 네이처홀딩스가 인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자 전고의 영역 지금 2021년도 6월 3일 13,300원 고가 이후에 지금 인수가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구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자, 요 구간과 요 구간인데 근데 인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다는 것은 자, 요 구간인데 자,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네. 회사의 중대한 사업에 어떤 관건이 있는가.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대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뭐 카더라로 좀 이런 증시 하락 요인에 대한 명분을 좀 찾는데 네네. 자,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지금 뭐냐면 회사 인수 기대감이 선행해서 반영은 좀 됐지만 인수 대상의 어떤 발표 이후에 오히려 재료 소멸 관점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지금 차트가 지금 엉성하게는 좀 보여지는 구간이지만 지금 4월부터 인수가 될 것처럼 아마 기대감의 주가가 좀 인위적인 어떤 매집 형태가 좀 있었던 걸 좀 추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한다는 것은 차익 실현 관점에 매도 물량이 수반되는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고 네네.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도 물론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사실상 배럴의 경우에 1분기 영업 손실 기조는 유지했지만 2분기 내지 3분기에서는 계절적 영향에 따른 반드시 어떤 이 매출 호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저는 확대해서 좀 더 볼게요. 네. 지금 금액이 좀 잘라서 보이는데 자, 지금 8,000원, 네. 8,500원. 자, 지금 여기죠. 네, 8,500원에서 9,500원. 8,500원에서 9,500원. 포트 비중 5%에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8,500원이 이탈되는 지점이라면
지금 8,300원에서 8,500원은 적극적 매수 구간을 봐도 괜찮습니다.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럴 매수하기 좋은 구간 8,500원에서 9,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인수 기대감의 재료 소멸이 반영이 돼서 오늘 좀 하락을 기록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3분기에는 그래도 매출 호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전망해 주셨습니다.